로 질의 입구를 수술하는 겁니다. 입구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예전 위치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부분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건조증이나 통증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술 후에 이 질 건조증이나 아니면 분비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질 입구 성형 수술은 질을 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음절개를 넣은 부분에 손상이 심해서 질 입구가 삐뚤어져 있다. 좌우가 밸런스가 깨져 있다. 안쪽에 점막에 회음절개한 부분이 움푹 파여서 그쪽 부분으로 통증이 유발된다. 그러한 부분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점막의 절개나 피부의 절개를 최소화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질 건조증이나 질 성교통과 같은 통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 입구 성형술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게 효과적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이제 출산 후에 위사에 적합한 이제 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 쪽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입구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회음절개한 부위를 잘 봉합을 했지만 그 부분이 다시 벌어졌거나 아니면 유착이 심하게 오면서 한쪽으로 잡아당겨졌을 때 그런 것들의 유착을 풀어주는 수술도 질 입구 성형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시술 후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시술 시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일단은 네. 아주 조금 벌어진 상태다고 하신다면은 시술 시간은 짧게 걸릴 수 있겠지만 점막 쪽까지 손상이 심하게 되어 있고 집에서 출산을 하면서 전혀 어떤 케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수술 시간이나 어떤 회복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회복 시 주의할 점도 마찬가지로 수술의 정도나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다 회복되는 각자의 시기, 즉 의사가 언제까지는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체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에서 한 6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그 시기까지 이런 것들은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다른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시술은 임플란트 질 성형술입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하면은 치과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술 어떤 건가요? 예, 임플란트, 내 몸에 없는 것을 넣어줘서 그거에 의한 수술을 하는 것을 임플란트 질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육이 원래 조여져야 되는 질 안쪽에 고무줄처럼 탄력을 갖고 있는 실리콘 밴드를 넣어줌으로써 안쪽이 좁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조각, 약 콩알 정도 되는 크기의 실리콘 조각을 점막 바로 밑에 삽입을 함으로써 그쪽 부분이 블룩 튀어나와서 마치 안쪽의 공간이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수술. 대표적으로 이러한 수술들을 임플란트 질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탄력 밴드 임플란트를 질 안에 삽입하는 시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민감한 질환에 뭔가 다른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이물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 몸에서는 이 이물질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꾸 분비물이 많아지는 것이 마치 질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제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이러한 질염 현상을 꾹 참고 넘겼더니 이제는 몸에서 섬유질이 나와서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고무줄을 칭칭칭칭 옥수수 잎사귀 같은 것이 나와서 감아버림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좁아져 있는 대로 계속 유지가 되게 돼서 성교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점막을 뚫고 나오고 남자의 성기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일단 종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장 이게 깔끔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입구 성형 수술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간편한 시술 그리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이러한 질입구 성형 수술을 함에 있어서 출혈이나 어떤 통증이 심하게 유발될 것이 의심되는 경우, 그런 수술을 할 때는 레이저의 일부분의 사용을 잠깐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질성형 수술은 수술에 생기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의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줌으로써 남성, 여성 모두에게 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그러한 근육의 손상이 배뇨, 배변 활동에도 역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배변 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기를 앞으로 또 낳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근육이 아기를 낳는 것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주지 않는 한 다시 벌어지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아서 반영구적인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단점을 살펴보면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수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근육을 절개도 최소화해갖고 찾아서 묶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받으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를 믿으시면 예,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시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근육이나 점막 손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 전에 진찰을 해본 이후에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질을 조여주는 힘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그에 따른 성만족도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또 잠자리 시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질염이 자꾸 반복될 때, 그리고 배뇨, 배변과 같은 요실금, 변비와 같은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술을 받으시면 좋으시고, 특히 피부 점막의 절개가 적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에 있어서 폐경이 되신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워낙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정말 숙련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시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숙련된 전문의가 아니라면 일단 시술도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네. 부작용도 심하게 걱정이 되고요. 네. 원장님, 혹시 이 잘못된 시술이나 혹은 시술을 받으시고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셔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30대 중반 34살 정도 됐던 환자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젊은 나이인데 레이저 질성형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 번을 더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수술 후에 요실금이 없었던 요실금도 생기고 질 안쪽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하는 문제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진찰을 했을 때 자궁이 바로 다이렉트로 보일 정도로 넓어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수술할 때는 근육 수술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충분한 유착 박리만 한 이후에 추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근육 수술을 솔직히 2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박리만 하고 나왔고, 2번째 들어가서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근육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시죠. 일단은 건조증이 일단 없어지셨고, 부부간의 잠자리도 가능해지셨고, 굉장히 해피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2번째 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둘째 출산과 함께 동시에 회음절개한 부분을 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출산과 함께 바로 하는 질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질 입구의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나 정확한 어떤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른 부작용도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입구 쪽을 너무 좁게 함으로써, 늘어난 피부를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좁혀놨는데 피부가 다시 예전 위치로 돌아오면서 아주 좁아진 거죠. 예, 그게 좁아지니까 성교통이 심하고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마치 항문에서 소리가 나듯이 방귀를 뀌듯이 관계 때마다 뿍뿍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안에 고여있던 분비물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서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결국 저희 병원에 찾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 수술도 물론 중요했지만 입구 쪽을 다시 절개를 해서 예전 크기 정도로 복원을 시켜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질입구 성형 수술, 더 정확히 말하면 질입구 확장술과 함께 안쪽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을 받으심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시켜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네, 정말 제각각의 사연으로 병원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염윤석 원장님과 함께 골반저 근육 보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메디컬 상담소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건강TV 홈페이지죠. www.ishstv.co.kr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골반 저근육 보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혜미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서 얼마 전 남편과 잠자리를 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거의 2년간 관계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다시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골반 저 근육 보건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둘째를 생각하고 있어서 더 고민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저도 골반 저 근육 보건술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고민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분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네, 다른 이제 질성형, 아까 말한 임플란트 질성형이나 입구 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그 수술을 했을 때 아기를 낳으면서 그쪽 부분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지만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받으시면 안 되는 수술이고요. 간단하게 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뭐 필러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근육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또 출산을 하실 경우에는 다시 근육은 벌어질 수는 있다. 그래도 그 수술은 다시 또 받으실 수 있다. 네, 골반 저근육 보건술을 받으시면 둘째가 빨리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아시죠? 전문가니까요. 네. 자, 어색하니까 제가 먼저 다음 거를 소개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 번 관계를 하면 서로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계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지 못하고 잠자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내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검사와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네. 뭐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면 남자한테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나요, 원장님? 예,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이 50대의 남성분이신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50대라는 나이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그 어떤 자기가 있었던 직장이나 이런 거에서 은퇴를 하는 시기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부간의 잠자리나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뭐 출가시킨다고 할 때 돈도 많이 들고 또 잠자리를 가질 때도 예전만한 기력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분이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손바닥도 맞닿아야지 소리가 난다고요. 결국은 적은 자극에 의해서 남자분이 오히려 그
먼저 사정을 한다거나 또는 사정까지 가지 못하고 성행위를 중간에 스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뭐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하고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그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원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100세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예.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이 단순한 황혼기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에이, 이 나이에 뭘 그냥 이러고 살지. 아유, 그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본인이 용기를 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메디컬 투데이 행복을 주는 사람 연윤석 원장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중년 노년 부부들을 신혼으로 되돌려놓는 방법, 골반 저근육 보건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부부 관계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10쌍 중에서 3쌍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전 이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네, 사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잠자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부부가 함께 보셨다면 정말